네, 늘 투자자들이 궁금해했던 종목들 인기 검색 탑 10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움직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 전해드리도록 하죠.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시장이 쉽게 우리를 보내주지 그죠. 않았어요. 참 원래 금요일에만 시장이 좋더라도 뭔가 그래 한 주 잘 버텼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필 오늘장 또 코스닥이 크게 밀리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10가지 종목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수상한 종목 후보들 한번 보도록 하죠. 2차 전지와 정유 반도체, 방산가스, 전선, 원전 다양한 테마가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궁금해했을 종목들 10가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장은 또 하락 마감한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1위의 이름을 올렸고 흥구석유, 포스코홀딩스, 빅텍, GS, HPSP,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는 2위에 있는 흥구석유를 보도록 하죠. 오늘 27% 넘게 급등을 했고 차트를 보면 참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남들 9월, 10월 다 곡소리 나고 힘들 때 내가 흥구석유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오늘장은 또 왜 올랐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투심이 불안하기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퐁당퐁당하는 느낌의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지수가 이제 어쨌든 하락하면서 끝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시가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가 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유엔에서 이제 또 발표하기로는요, 그 이스라엘 정부가 110만에 가까운 가자 주민들이 24시간 이내로 이제 그 남부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라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가전이 주말간에도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중동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이제 격변의 시기를 좀 겪게 되면은 확정 가능성 때문에 또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꿈틀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제 흥구석유를 비롯한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걸맞춰서 또 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되게끔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았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원유 가격이 움직였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WTI 기준으로 오늘 현재 그 83.75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창 때 이제 그 1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또 염려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그런 이제 좀 격화되는 이런 정세 속에서도 원유 가격은 비교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스와 관련돼서도 제가 좀 가격을 알아봤더니 생각 외로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석유 또는 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했다라는 것에서는 어쨌든지 더욱더 전쟁에 대한 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유가가 오를 거야. 그러면은 흥구석유와 같은 우리가 유가 관련주를 매수해보자.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실상 그 베이스 단계에 있는 유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죠. 가스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 말은 즉슨 지금 흥구석유가 약간 거품성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저에겐 들리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투자를 더 하기보다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장의 흐름 혹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식시장 그 시황 자체는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항상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신규 상장주에 투심이 몰리는 모습이 항상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도 그런 연결된 흐름 속에서 이제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특히나 주말간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자지구 안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요, 굉장히 이제 또 그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갭상승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3,600억 원 이상 이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투자자분들도 오늘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좀 긴 시계열로 좀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항상 초반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을 찾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렇게 그 관련되어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그 기간이 2주,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주목을 받을 때만 우리도 관심 있게 좀 쳐다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 의견 주셨는데 그럼 오늘 이 흥구석유뿐 아니라 뭐 유가 관련주라던가 방산 테마주 그리고 곡물주들이 지정성 리스크 반발 수혜주로 움직였거든요. 그쵸. 이 테마를 다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정말 몇몇 종목들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내가 시장 흐름을 이렇게 잘 쫓아가면서 매 시간마다 어떻게 보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 습성들이 있죠. 근데 그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원유주 했다가 그다음에 가스주 했다가 그다음에 또 곡물 사료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99%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데이 트레이딩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면 항상 제가 대장군에 속하는 종목들만 좀 매매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석유와 관련된 종목은 한 두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랑 그다음에 한국석유 정도 바라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스 관련된 종목에서는 오늘 GSE가 가장 좀 이렇게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상승도 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세 종목 정도로 좀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흥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이제 그 영업이익과 관련되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봤더니 매출이 618억 원이고요. 영업 손실은 4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 그 일정 영업이익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뭔가 추가적인 그 이득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실적을 바라보면서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슈가 이목이 쏠릴 때 그때만 좀 매매를 하자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안에서 테마로 괜히 엇박이 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냥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이 유가와 관련된 종목, 그 중에서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만 거기에다가 GSE까지만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트레이딩에 자신 없는 분들은 절대 뛰어드셔는 안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HPSP. 장중에 10% 가깝게 올랐다가 7.15%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독 오늘 뭐 반도체주 중에서도 어닐링 관련주, 뭐 장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오늘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뭔가 재료가 있었습니까? 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만 놓고 봤을 때요, 굉장히 좀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린다라면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그 밸류 체인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대표이사님이 그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열리기 전에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AI 반도체 그 포커스 ETF 그 ETF 관련되어 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그 ETF 안에서 그 비중이 25%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반도체가 장 초반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관련되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서는 섹터로 따졌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가장 그래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HPSP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이제 좋은 이제 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거의 유일하게 버틴 게 SK하이닉스였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HPSP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 다음 주 시장의 전망은 어떨지 보니 고점 대비 기간 조정을 한 2달 가깝게 그쵸. 쭉
받았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며칠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며 하단 경직성은 보여준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또 네. 보면 독보적인 기술 보유 반도체 장비 업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회사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해주시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전공정 과정에서 그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가 그 필수적이라고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고압수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폭발에 대한 위협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어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사가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다라고 증권사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해당 장비의 그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온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함량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동사 대비해 가지고는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은 이제 16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이제 적용이 좀 힘들기 때문에 동사의 그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소개를 시켜드릴 때 고객사가 일단 다변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진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전자 벤더 또는 SK 하이닉스 벤더 이런 식으로 아예 좀 진영이 좀 나뉘어져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고객사가 글로벌 고객사로 대부분 다 다변화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34,500원 부근에서 이제 좀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고점이죠. 4만 원 부근까지 목표 가격을 좀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즉슨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 업이라는 의견이십니까? 네네. 저는 이제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항상 시황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황이죠. 네. 특히나 연말까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상단을 돌파하고 지수가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더더욱 우리는 수익을 좀 실현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그 목표치를 잡기보다는 항상 이 박스권 안에서 내가 충분히 좀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막 유튜브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부진할 때 많은 분들이 현금 보유하자, 그러니까 뭐 분할 매도하자, 현금 보유하자, 혹은 인버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대요. 근데 그쵸. 개 중에도 수익 내는 고수들이 있다면서 네. 그런 고수들이 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정민 이사님은 이번 주, 지난주 좀 시장 힘들었을 때 네. 비중을 줄이셨어요? 아니면 좀 더 사시거나 홀딩하셨어요? 저는 좀 공격적으로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릴 때 네. 내가 좋아하는 종목 또는 공부를 많이 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밴드 가격대에서는 좀 분할로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이제 그 가격 밴드를 정해놓고 굉장히 열심히 매수를 했는데 마침 이 거래일 동안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이 좀 당연히 나왔겠죠. 특히나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종목 공부를 많이 하자라고는 말씀 안 드리죠. 항상 시장에 이목이 쏠렸던 종목들 안에서 내가 그래도 하락했을 때 좀 구간을 나눠서 매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 항상 내가 좀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똑같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올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가 그 짧게 스윙을 하더라도요. 짧게 이제 좀 수익을 확정짓는 연습을 해야지 한국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대비해서 항상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대응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든 10%든 내가 항상 수익이 낮다라면은 좀 확정짓는 연습을 10월 달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이번 주 화요일 버티다 못해서 네. 네, 그랬는데 역시 고수는 다르십니다.
네. LS전선 아시아 볼까요? 9위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베트남 국영기업과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장 크게 올랐어요. 과연 이 베트남 기업이 어떤 기업이길래 혹은 어느 부분에서 맞손을 잡았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내용이었는지 좀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기사가 정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시가 내 시장에서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10%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그래서 기사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페트로베트남 그룹과 해저 케이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종목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이런 식으로 20%가 넘는 큰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는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이슈로 엮이면서 맞아요. 반짝 상승했던 그런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꾸준하게 종목이 좀 조정을 받다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가 동사 뭔가 영업이익과 매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나중에 실적을 까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종목이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사에 좀 종목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아세안 국가 간 전력망 연결 수요가 꾸준하게 현재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싱가포르가 베트남 간에 해상 케이블과 관련되어서 이제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프로젝트들에 이제 동사가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은 종목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도로 엮여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이 베트남과의 맞선 소식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부진한데 장대 양봉이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업 아닙니까? 네, 다음 주 당장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이제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LS 그룹 중에도 상한가 간 종목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뭔가 이렇게 실적을 바라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워낙 이제 종목이 소외감을 느낄 때는요. 거래 대금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힘든 구간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주식을 이제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윗꼬리가 굉장히 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 매매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내가 그런 데이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면은 동사 주식은 그렇게 크게 내가 좀 생각을 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 트레이딩 영역에서만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증권사 측에서는 어쨌든지 좀 이야기를 할 때 베트남 국영기업과 어쨌든 MOU를 맺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베트남의 이제 해상풍력 시장에도 좀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업체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되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베트남 해상풍력 시장이 2030년도까지 60기가와트까지 이제 투자가 지금 현재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국가에서 이런 목표를 세웠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을 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아젠다도 항상 좀 바뀌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지속성의 의구심을 한국 시장은 좀 가지는 편이지만 공산 국가는 그 특유의 밀어붙임성 때문에 아마 결국에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증권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지 관련되어서 분명 이슈 사항들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사의 종목에 끼는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한 끼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LS전선 아시아 다음 주에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업이에요. 하지만 투자 의견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 이슈도 솔깃하긴 하지만 체크할 것들이 많아서 투자를 지금 따라붙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죠. 오늘장 주가가 하락해서 사실 원전과 관련된 좀 좋은 이야기가 있던데 왜 하락했나 하고 찾아보니 고의 정황, 분식 회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굉장히 큰 악재죠.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에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을
깨는 그런 이제 뉴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다졌다라고 많이들 좀 생각을 하셨겠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좀 하방을 깨면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인도 화력발전소에 동사가 그 수주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되어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좀 했었었는데요. 이 화력발전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실분해에 대해서 국책은행으로부터 동사가 3조 6천억 원 가량을 대출을 좀 받았었는데 이 대출 받은 이후에 이 손실분을 재무제표에 좀 반영했다라는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현재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사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고의성이 없는 그 손실 예상액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임원진들 사이에서 좀 이제 회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늦게 반영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은 그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업앤다운을 지금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뉴스는 방금 말한 다운 쪽의 의견이 강한 거는 분식회계 의혹이고 그렇죠. 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나온 그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에 근접했다라는 호재가 있는데 네. 두 가지 뉴스를 놓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저는 다운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과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들로 많이 좀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소형주들 안에서 일정 매매로만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내가 강하게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많다. 워낙 이제 금융당국과 이 사기업 간에 만약에 충돌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요. 관련되어서 뉴스 헤드라인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보유자라고 좀 생각이 내가 만약에 보유자라면은 아예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기간 동안 안에는 그냥 쳐다보지 말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좀 결정을 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이 가장 좋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지 쳐다보지 말자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호재는 분명히 중소형 원전 관련주들에 그렇죠. 더 많은 영향을 미칠 때고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분식회계 의혹이 있으니까 네. 쳐다보지 말자. 네.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우리 이정민 이사의 의견은 어떨지 업앤다운 정리해 볼게요. 10가지 종목. 흥구석유, 삼성전자, 빅텍, GSE, HPSP, LS전선, 아시아는 업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운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는 어떤 걸 꼽아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죠. 다음 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HPSP가 가장 좀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미반도체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부자를 따라 해야지 결국에 수익도 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근데 HPSP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지금 현재 그 다음 주만 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주식을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제가 가장 좀 이제 강점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글로벌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좀 가장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1개월간 어떻게 보면은 그 수급을 좀 살펴봤을 때 외국계 창구 그다음에 기관계 창구에서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기관계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241억 원 최근 1개월간 수매수세를 좀 유지했던 부분들 좀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지는 그때 돼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추정 가격 그다음에 목표 가격을 딱 그 박스권 안으로 좀 설정해서 충분히 그 안에서만 좀 매매를 하자라고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박스권 하단부인 34,500원 이하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까지 보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4만 원으로 네. 제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HPSP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